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서구 명지에 있는 실력을 키워주는 키움학원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원 전경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와. 키움수학학원이고요. 네. 여기 저희 몸이 제일 넓은 곳을 와, 지금 지하고 네, 너무 넓은데요. 교실을 하나 더 빼도 되겠어요. 그래도 저는 네. 넓은 게 더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도, 네, 준비를 해 놓으셨고요. 네, 네, 아, 시계랑 이렇게 있고, 네, 여기는 한번 소개해 저희 주시겠어요? 강의실입니다. 네, 강의실이고. 친구들이 네. 자습하고 간 상태라서 아, 예. 네, 아, 여기는 자습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네, 진행합니다. 자습 공간과 수업 교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 메인 강의실, 제가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가 메인 수업 네. 강의실이고요. 네. 오, 와, 역시 수학학원답게 책이 진짜 많네요. 친구들마다 각자의 개인 함이 있어요. 아, 예, 네. 저 안에가, 네. 여기 오시면 네, 친구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네. 아까 문을 들어와서 이 네. 강의실로 들어오면 예, 예. 이제 각자의 이름을 이제 숙제를 내고 네, 네. 자기 이름을 이렇게 꺼냅니다. 아, 꺼내서 오늘 선생님 뭐 해요 하고 묻지 않고 네네네. 와서 당연한 듯이 이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예.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아 오늘 내가 풀어야 될 부분이 여기구나. 네네. 그다음에 프린트를 꺼내보면 네. 이제 이 친구 벌써 다 했구나. 네. 이 친구를 보시면 네.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요. 그러면 다 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꽂아서 아, 보관하고 왼쪽 편에 있고. 네. 내 친구가 어제 풀었는데 다 못 끝내고 간 거. 네네. 그건 이제 이렇게 오답부터 수정을 하고 예, 예. 이제 난이도별로 이제 순서별로 제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아, 그럼 와서 매매해야 될 네. 것들이 이 파일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순서대로 다 정리돼 있어요. 오, 그럼 네.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네네. 되게 자연스럽게 와서 자기 파일만 가지고 책만 가지고 각자 자기 함께 오. 그럼 이제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고 오. 여기 저희 책장 선생님 자리. 아, 예. 아, 역시. 그다음에 수학은 최전 선생님 빠지실 수가 없죠. 네. 아, 네. 이제 저는 여기서. 여기 있고 네네. 이제 제가 뭘 하는 동안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주로 예. 이제 친구들이 앉아 있으면 제가 돌아다닙니다. 오.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거 없어? 아니면 요거 가르쳐 줄까? 요거 도와줄까? 주로 도와줄까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아, 그럼 이제 저기서 전체 수업 하실 때는 이렇게 네. 칠판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기도 하시고, 그죠? 네, 방학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네네.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강의식이랑 개별 진도식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네.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개별 진도식이라 아, 네. 저희가 뭐 경시대 준비라든지 예, 예. 뭐 시험 준비 외에는 사실 초등은 여기 앉아서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중고등학생들은 이 칠판으로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이제 메인 강의실이고, 네. 여기는 여기도 강의실 겸 자습실. 아, 강의실. 자습실 책상이 있네요.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네. 이용을 하나요? 여기는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사실 방학입니다. 방학. 방학 때는 저희가 아침부터 수업을 하는데 네네. 매일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예, 예. 이제 친구들이 저랑 강의식 수업을 하고 나면 매일 네. 숙제가 나옵니다. 아. 그럼 이제 숙제를 다 끝내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이 강의실로 학년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들어가서 이제 본인의 숙제를 다 끝내고 오답까지 끝낸 후에 집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 아, 그러한 것들을 하는 장소가 네.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주로 메인은 이제 제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고 네네. 이제 여기 있는 각자 3개의 강의실에 학년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들어갑니다. 아,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로비도 넓고 원장실이고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오는 네. 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어떤 실이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는 자습실입니다. 아, 여기도 이제 학생들이 쓰는 자습실로. 네. 네. 여기는 이루어져 아직 있네요. 방학이 안 됐어요. 분수가 덜 돼가지고 네. 이제 방학이 하게 되면 친구들마다 이제 각자 자리가 주어져요. 아, 여기도 자습실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시험 기간 때도 언제든지 와서 자습해도 괜찮습니다. 네. 한번 그럼 저희 또 다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원의 모든 것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키움 수학학원 원장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명지동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덕키움 수학학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제가 와보니까 정말 수학학원이 학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신도시라서 그런지 학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학원도 많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수학학원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원래 저는 중고등 담당하는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아, 네. 그러셨네요. 과외를 주로 가다가 네네. 저희 아이들을 가리키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집에서 공부방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공부방을 중고등학생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일단 동생들 문의가 오기도 했고요. 아, 예. 일단 중고등학생을 시켜보면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초등 때 왜 얘는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을까? 아, 맞아요. 네. 너 왜 얘는 안 했어? 이러면 네.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든지 네. 초등학습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게 아쉬움이 커서 그러면 차라리 초등부터 키우자 아, 이렇게 해서 아예 학원으로 그러니까 교습소로 시작을 했다가 네. 또 조금 넓은 환경에서 사실은 사습실이 주고 싶어서 사습실 때문에 학원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외부터 시작을 하셔서 네. 그다음에 공부방, 교습소, 네. 학원. 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밟아야 될 과정은 다 밟고 오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수학학원이니까 아무래도 네. 자습하는 환경이 필요해서 이렇게 네. 학원까지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키움 수학학원이 다른 학원과 비교해서 난 이 점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네. 아무래도 수학학원이니까 네네. 저는 일단 개념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의 구멍.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개념을 확실히 학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다음 단어에 넘어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을 학습을 하는데 네. 처음에 연산, 개념, 유형까지 다 학습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네. 심화를 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이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무조건 한 단원을 하고 나면 예. 단원 평가를 칩니다. 예, 예. 저희가 개념 학습을 했을 땐 조금 기본 난이도의 단원 평가를 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유형이나 심화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실력에 맞는 단원 평가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 단원 평가는 90점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아이들마다 자기 실력에 맞는 네. 단계를 넣어주시고 그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는 단원 평가를 또 실력에 맞게 개인별로 시험을 쳐서 90점이 넘어야만 네.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네. 넘어가게 된다. 네. 그러면은 이곳은 좀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나 잘하는 학생이나 둘 다 윈윈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네요. 네.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나 네. 아니면 수학을 처음 진행을 하는데 중학생인데 저는 수학학원 한 번도 다니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그 전에 초등학생 때 개념이 잘 잡혔나, 네네. 그 다음에 중학교 그 전 학년에 개념이 잘 잡혔나 확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수학이라는 게 진도가 급하기는 하지만 네. 앞부분이 안 되면 뒷부분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5, 6학년 때 했던 약수와 배수라든지 네. 통분, 약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안 되는 친구는 무조건 그 부분부터 복습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러면 일단 이제 꼭 필요한 개념이 되어 있는지 누구라도 학생이 들어오면 네. 그 이전에 개념을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네. 공부를 학습을 하고 넘어간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수학 학원은 어떤 수학 학원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괄적인 수준의 학원이 아니고 네. 학생 개인의 수준에 존중하는 학원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수학 싫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싫어하는 그렇죠. 친구와 네. 그다음 저는 수학 못해요. 저도 못해요. 수포자예요. 저도 수포자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초3부터 듣거든요. 초삼들도 그런 말을 네. 하나요? 근데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사실 초3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도 진짜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야 될 시기인데.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초3이면 더 대단한 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는 일단 제 기분은 사칙연산이라 생각합니다. 사칙연산. 네. 근데 그걸 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원체 많은 선행을 하면서 네. 친구들이 그 기본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네. 너무 많다. 그럼 원장님이 보셨을 때도 아이가 굉장히 어머니들이 보실 때 우리 애 선행 많이 했어요 라고 네.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보면은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테스트를 해보면 네. 보통 저는 자기 학년 한 3단원이랑 이제 선행을 한 3단원 정도 시험을 칩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보통 선행한 단원은 한 50% 정도 맞고요. 아, 선행을 하고 있는 네. 것은 50% 정도 네. 맞다. 네. 그다음 그전 3개 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맞아봐야 70%. 아, 현행을 하고 네. 있는 것은 그 학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70% 정도 네. 맞더라. 사실 어머니의 말씀대로라면 네. 이 현행 학습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연계된 부분이 사실 선행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또 구멍이 있는 거죠. 아, 거기서 구멍을 발견하신다. 현행에서 아이가 맞추지 못하는 그 30점. 네. 그 구멍이 선행의 구멍으로 이어진다.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나는 이러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게 좀 소중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수학이라도 보니까 네. 저희가 기초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심화가 중요하고 유형 문제가 중요하더라도 네. 개념이 흔들리면 네. 다 무너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기초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예. 수학을 시작하자. 이게 저의 철학입니다.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개념인가요? 보면은 왜 요즘 아이들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저 다 알아요.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막상 선생님들 입장에서 시켜보시면 이게 아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네. 있지 않나요? 보통 시험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구두로 시험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구두 시험도 네. 있고요. 네. 이제 친구한테 가서 네. 제가 문제를 풀면 사실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아, 아는지 그렇죠. 모르는지. 아, 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너는 왜 이렇게 식을 세웠어? 이러면 네. 이제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네.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반문을 해서 지문에서 답을 잘 하면 네. 사실 그 친구는 개념이 거의 흔들림 없이 있는 건데 오. 그냥 외우다시피 하고 익히다시피 하면서 넘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하면 되게 당황하면서 잠시만요. 한 번만 보고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러면 넌 다시 한 번만 더 하자. 선생님 설명 한 번만 더 할게. 그리고 너도 다시 한 번 설명해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념을 직접 아이가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네, 확인을 하신다. 그게 개념의 완벽한 이해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더 키움 수학학원의 커리큘럼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까? 저희 초등부는 네. 미래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미래엔 교재가 저희가 연산 교재, 그 다음에 개념 교재, 유형 교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래엔을 선택하게 된 게 네네. 저희가 맞춤 컨텐츠가 있어요. 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아, 그게 미래엔 네. 커리큘럼의 장점이네요. 10단계까지. 네. 네네. 그래서 그게 학생마다 수준별로 다 들어가요. 저희가 시중교재, 개념 유형 라이트부터 그다음에 최상위 수학, A급 수학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들어왔으면 그 네. 5학년 학생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거치게 네. 되는 건가요? 사실 10단계까지는 조금 무리고요. 어. 조금 잘하는 친구가 보통 6단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6단계는 최상위 수학 정도 됩니다. 6단계가 최상위 네, 수학이다. 5, 6단계가 최상위 수학. 그게 각 단원마다 다 있는 건가요? 네, 단원마다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친구가 제가 복습을 중요시 한다고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만약에 4학년께 안 된다. 그러면 4학년 1단원도 가능, 2단원도 가능, 4학년 전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부족한 부분과 또 현행과 선행까지도 네. 함께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엔이 저는 좋아서 결정했습니다. 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네. 철저한 개별 진도 과정입니다. 아, 개별 진도요. 네. 학생마다 교재가 다 다르고 네. 개념 교재도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 유형 교재 다르고 심화 교재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께서 보시고 네. 그 학생을 파악을 하셔서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넣어주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2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과정이 진행되는 친구도 있고요. 중인데 네. 네. 그다음에 중1인데도 불구하고 예. 전 6학년 학습이 덜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지만 네. 그래도 아예 1차 방정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약수, 배수부터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네.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네. 그 자기 학년께 진행이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학습을 만들어 놓고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 더 키움 학원에 왔을 때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학생이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시고, 네. 네. 그 다음서부터 아이들의 학습 관리 전반적인 네. 네, 학습 관리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아이들마다 개별 진도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저희가 네. 예, 처음에 있었던 네. 이제 거기를 보시면 네. 이제 그 아이가 풀어야 될 거, 네. 그다음 풀었던 거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어요. 단원별로. 네. 그럼 이제 그 테스트까지 들어가요. 저희가 그러면 한 단원을 학습을 진행을 하면 네. 이제 개념 설명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네. 개념 설명을 하면 이제 같이 대표 유형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풀고 대표 유형은 함께 네. 풀어주시고요. 함께 네. 풀었는데 이해를 잘 못한다. 네. 그러면 다시 개념 설명이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이해를 곧잘 하고 문제도 잘 풀면 네.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자 하고 이제 학습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저랑 채점을 한 후에 저희가 피드백이 들어가는데 몰랐던 부분은 다시 들어가고요. 틀렸던 부분은 다시 또 오답지가 나갑니다. 오답지가 또. 네. 그래서 유사 문제로 풀이가 진행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유사 문제로. 네. 바로 유사 문제가 되고 그날 매일 숙제는 있습니다. 저는 숙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학부모님들이 숙제에 대한 부분도 요즘은 네. 생각이 다양하시다 보니까, 네, 숙제도 많이 네. 내주세요라고 하시는 네.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학부모님들도 계신가요? 숙제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 집에서는 나는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여기서 다 하고 오더라. 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것도 가능한 네. 자습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대하셨을 건데, 네. 어떠한 학습 태도의 변화 아니면 성적 향상이 이루어져서 참 정말로 내가 마음이 기뻤다 네. 라고 하는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초등학생을 예를 들자면 네네. 4학년 초반 들어온 것 같아요. 네, 4학년 초기에. 네, 4학년이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들어온 친구였는데 네. 이제 제가 복습 삼아서 저희가 분수 소수 단원을 한번 꺼냈습니다. 원래 분수 소수 단원은 몇? 3학년 2학기에 처음 나와요. 아, 예. 네. 3학년 2학기에 나오는 거. 거기서 그러면 나- 그 학생은 배우는 거네요. 네, 배우고 온 상황이었죠. 예, 근데 분수를 꺼냈더니 되게 애가 경직되면서 조금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네. 네. 그래서 왜 그래? 왜 하면 돼? 해보자. 라고 네네. 했더니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 분수를 너무 못해서 네. 예전 학원 선생님한테 되게 혼난 경험이 있어서 네. 분수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수만 봐도 네. 눈물을 흘리는 실제로 트라우마가 된 울었어요. 거네요. 네. 실제로 울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달래준 후에 네.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하자. 선생님을 한번 해보고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달래고 그때부터 분수 시작을 했어요. 네네. 저랑 정확히 한 7권 분량의 분수책을 끝냈습니다. 7권이면 네. 엄청난 거 아닌가요? 많이 풀었죠. 네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해보자.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7권을 딱 끝내고 나니까 웃더라고요. 이제 쉬워요, 선생님. 4학년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3학년 것도 어려웠는데 4학년 게 너무 쉬워요. 그러면 그 학생은 7권을 어느 기간 동안 한 걸까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권을 2주에서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분수 소수만 떼서 그 파트를 7권을 시켰습니다. 계속 반복을 한 네. 거죠. 대신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계속 올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아직도 다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그 네. 친구는 분수는 잘할 거고. 분수는 지금 거의 수준별이 되었고 수준급이 되었고 네. 지금 다른 학습도 전체적으로 너무 올라서 네, 그럼 수학을 보고 눈물을 네. 쭉쭉 흘리던 친구가 지금은 수학을 봐도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센 수학도 웃으면서 풀고 있습니다. 센 수학도 웃으면서 풀고 있는 우리 친구입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친구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 네. 아기가 네. 이제 어린이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혹시 중학교 때는 좀 드라마틱한 학습에서 굉장히 힘들지만 굉장히 점수를 낮게 받아왔는데 네. 내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례는 혹시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희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중2 친구였는데 네네.
그 친구는 처음에 30점에서 30점 후반대로 저희 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풀어서 30점 받은 거죠? 찍어서 30점 받았을까요? 요즘은 수학은 예, 찍었는데 점수가 더 잘 나온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애석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풀었다고 했습니다. 아, 예. 네. 예, 열심히 푼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봤는데 네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개념이 덜 돼 있었어요. 아, 그 친구가 네. 예, 개념이 그래서- 부족한 학생. 이제 저희가 2학년 1학기 시험을 치면 네네. 사실 1학년 1학기 개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방정식 활용이라든지 네. 이제 1차 정비례 반비례 이 부분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학습이 진짜 덜 돼 있었어요. 덜 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일단 얘를 시작하자 이러고 원래 저희가 주 3회인데 그 친구는 이례적으로 주 5회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네. 더 투입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엄마도 동의하셨고 어머니도 동의하셨고 학생도 동의를 했나요? 네, 학생도 동의를 했죠. 그 학생 정말 칭찬합니다. 학생 동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학생이 동의하에 저희가 이제 주 3회 90분 정도 가량 수업을 진행하고 갔는데 네. 이제 전 학년 개념이 잘 안 됐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재 학년의 시험 대비로 개념 학습과 유형과 시험 대비 서술형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서술형이 제일 안 되던 친구였어요. 그렇죠. 네. 네. 서술형을 중점적으로 진짜 많이 풀렸어요. 저희가 그냥 풀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채점을 하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한 친구가 한 단원을 조금 덜 풀어왔을 때 저희가 채점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한 학생당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서술형을 다 보고 피드백을 다 적어줘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다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더 적어보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고 계속 시험 대비 때 주말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최종적으로 89점을 받았습니다. 30점에서 네. 89점이요? 네. 시험이 쉬웠나요? 쉽지만은 아니었던 것 엄청난데요? 같아요. 그런데 서술형에 들어가는 모든 네. 답안을 하나하나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국어의 첨삭처럼 네. 하나하나 라인마다 다 네. 지도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게 해서 89점까지 올리신 네. 여러분 그러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 저도 아이들한테 수학 어떻게 공부해라고 하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아이들이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죠. 네. 많죠. 울기도 하고 네. 실제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와서 누워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가가서 네. 왜 뭐가 힘들어? 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한번 해보자. 선생님 다시 한번 봐줄게. 할 수 있어. 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달래기만 하면 네네. 사실 친구들이 이제 또 더 안 하려고 해서 네.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줘가면서 네. 이야기를 일단 최대한 많이 들어줍니다. 어떤 부분이 힘든지, 뭐 숙제가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선생님 오늘 하루는 줄여줄게. 그러고 대신 숙제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네네. 오늘 줄고 내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되게 좋아해요. 총량은 정해져 네. 있지만 오늘 줄여주고 네. 그렇지만 아이들은 당장 오늘만 네. 안 하면 괜찮다. 그다음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도 예. 저희가 학습 동기를 조금 주는 게 예. 단원평가나 학교 시험에서 조금 잘 쳐오면 네. 특히 초등은 100점을 받아오면 무조건 그날 숙제는 빼줍니다. 숙제를 빼주신다고요? 네. 이거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세요. 실제로 아. 카톡이 오세요. 문자가 아. 오시면서 아이가 너무 행복해한다. 100점을 받아서도 행복하고 숙제를 빼서도 행복한데 아이가 수학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100점 받으면 숙제를 빼준다. 이렇게 해서 단원평가 칠 때도 되게 꼼꼼하게 풀어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되게 아쉬워하면서 그렇죠. 다음번에 안 틀려야 되겠다라는 전의를 좀 다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혹시 재원생 중에서 다른 과목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수학을 특히 못해서 네.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수학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총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네. 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상담을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들이 네. 다른 과목들은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되게 꼼꼼하게 학습을 해서 이제 다른 과목은 다 최상위권인데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보통 보면 실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일단 너무 떨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을 칠 때 네. 긴장? 긴장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오. 수학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마음속에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는 잘 쳐야 할 텐데 이번에는 진짜 100점을 받고 싶은데 마음이 네. 마음에 이미 부담감을 안고 네.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학습을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시켜줍니다. 더 철저하게. 네. 더 이상 네가 할 게 없을 만큼 시켜줍니다. 네. 긴장감을 이길 네. 정도의 준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너 말고 다른 친구들도 못 푸는 거다. 아하, 이게 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양치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많이 푸는 게 아니고 네. 난도별로 전부 다 쪼개서 다 시킵니다. 난이도별로. 네. 닥치고 푸는 게 아니라 원장님의 정교하게 네. 세팅된. 네. 친구마다 다 다른 교재로 네. 이제 저희가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드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풀고 나서 학교 시험지를 바라보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전번에 웃었다. 전번에 너무 긴장을 해서 이제 시험을 조금 못 쳤는데 이번에는 실수로 하나 틀리고 나머지 서술형 완전 100% 100점을 받아왔어요. 오.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쉬웠대요. 그래서 이미 다 사전에 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쉬우니까 쉬웠대요. 긴장도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더 시험 시간에 자신감 있게 네. 준비했던 실력을 다 펼칠 수가 있었다. 네, 그런 친구도 있고 반면에 이제 정말 수학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이 수학 머리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있죠. 사실 수학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 50%는 재능인 것 같고요. 50% 네, 능력인 것 같아요. 전 재능이 훨씬 더 많이 뛰어. 아니요. 그래도 재능을 뛰어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 실제로 한 보통 아이들보다 네.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설명을 다른 친구들보다 10번, 100번을 더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근성을 가지고 네. 열심히 성실히 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제가 가요했던 친구 중에 서울대 의대 간 친구도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수학은 그래도 50% 정도 그 작용하는.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는 근성인가요? 재능인가요? 그 제가 말한 50%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잘 없겠네요, 그런 친구들. 잘 없죠? 네. 그 우리가 바라는 5대5는 정말 잘 없지 않습니까? 네, 잘 없는데 그래도 보통 평범한 친구가 네. 열심히 하면 솔직히 저는 어머니들께 말씀드립니다. 네. 1등급은 어려울 수 있다. 아하. 그런데 저희가 노리는 건 2등급 초반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네. 1등급은 내신? 네, 고등학교에서 얘기합니다. 현 체제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초등이나 중등 때 학원을 보내는 궁극적인 목표가 네. 고등학교 때 등급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로 그렇죠. 시작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되느냐 이게 사실 어머님도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중간에 고비들이 있어요, 사실. 어려운 단원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도형 파트 네. 이런 게 나오면 나는 수학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네. 그 각 학년마다 보이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각 학년이 되어서야만 아이가 깨달아가는 네. 개념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하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굳이 그때 완벽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또 돌아갈 거니까 요건 잠깐 놔두고 다시 하자. 그러고 다시 돌아오면 그 학년에 되면 신기하게 그 아이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하다가 꾸준히 하면 그래도 2등급 초반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초반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범한 친구들. 네, 평범한 친구들. 네. 수학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네. 공부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거기까지도 가능하다. 네. 네,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선행은 몇 년을 앞질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행은 일단 최소 1년은 가야 합니다. 최소 1년. 네. 최소 1년.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네. 중등까지는 아니고 저는 고등을 목표로 얘기를 합니다. 네, 고등을 목표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3이다. 예. 지금 예비 고1이다. 네. 그러면 제일 베스트는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진행하는 거죠. 진행 중이어야 되는 네. 건가요? 지금 현 예비 고1이라면 네. 고1 거는 다 하고 네. 고2 거를 진행 중이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다 했다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데 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개념 원리로 진행을 한다 치면 네. 개념 원리를 한 번 봤어요는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네. 하면 우리 책을 한 번 봐도 모르잖아요. 저희-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률이 한 80%에서 90%. 정답률로? 네. 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봤을 때, 그 유사문제를 테스트를 봤을 때 네. 거의 정답률이 90% 정도 갔을 때가 거의 한 학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데 그렇게 80%, 90%를 한 번 수업을 하고 안 어쩔 수 되죠.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반복을 해야 하는데 네. 그래서 선행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보통 1년 이상의 선행입니다. 1년 이상의 선행. 네. 그러면 학기 분량이 있다. 네, 그거를 한 번 보는 것은 네. 몇 번 정도를 돌리니까 아이들이 조금 얘가 좀 이제 숙지했네. 한 개념 원리 느낌이지.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인 것 같아요. 3번 정도는 네. 돌려야 보통의 아이들이 네. 개념을 이해를 하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은 개념서가 예. 이제 조금 개념을 설명하는 파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에 유사한 유형 문제 필수 예제가 있어요. 그 밑에 확인하는 확인 문제가 네네. 있고, 그 다음 그 단원이 넘어갈 쯤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게 1, 2, 3의 스텝이 있어요. 그럼 보통 1은 보통의 아이들이 거의 다 맞춰요. 네네. 2부터 이제 비가 내기 시작하죠. 아. 근데 이제 3스텝 정도는 제가 거의 다 풀어주는데 이게 처음에 반복할 때는 3스텝을 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만 하고 2단계까지는 너희가 풀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2번째 진행할 때는 3단계도 너희가 풀어보자. 3번째 진행할 때는 완벽히 연습 문제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제 같은 건 빼고 그럼 연습 문제에서 잘 되면 이제 다음 교재로 넘어가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또 반복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더 키움 수학학원 원장님과 함께 더 키움 수학학원에 대해서 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수학 공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원에 대한 정보와 수학 공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원의 모든 것. 오늘은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신도시에 있는 더 키움 수학학원에 와서 만나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